일주일이 지났다. 성우는 그동안 집에 있지 않았다. 어디에 있는지도 말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정희는 혼자서 이삿짐을 쌌다. 40년 동안 모은 추억들을 상자에 담으며 정희는 계속 울었다. 결혼사진, 아이들 사진, 여행 기념품들.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는데 이제는 떠나야 했다. 새 집주인 김영수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약속한 날짜에 집을 비우라고 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전세방을 구했다. 전 재산을 털어서 겨우 구한 좁은 원룸이었다. 이사 전날 밤 현관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성우가 보낸 것이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다. 평생 큰돈 벌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미란 씨가 확실한 투자처를 소개해줬을 때 욕심이 났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다. 성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집값 3억 5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다. 미란 씨 말로는 석 달 안에 2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 더 좋은 집을 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희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다. 설마 성우가 아직도 그 투자를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 너와의 40년은 거짓이 아니었다. 정말로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실패한 남자였다. 마지막으로 성공하고 싶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성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안타까웠다. 곧 돈을 돌려받아서 집을 되찾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정희는 편지를 접으며 한숨을 쉬었다. 성우가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사한 후 며칠 뒤 정희는 경찰서에 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성우와 미란을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정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집이 팔린 경희와 미란이라는 여자의 역할을 설명했다. 최미란이라는 사람 맞죠?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이 사람 전과자예요. 부동산 사기로 여러 번 잡혔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미란이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보통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해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먹고 잠적하죠.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모든 걸 이해했다. 미란이 처음부터 성우를 노린 것이었다. 남편분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부인 동의 없이 집을 판 건 별개 문제고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성우도 피해자라고? 하지만 정희를 배신한 것은 분명했다. 수사해보겠지만 돈 회수는 어려울 거예요. 미란이는 이미 외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찰관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절망했다. 돈도 집도 모두 잃은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계속 꺼져 있었다. 성우도 사기당한 걸 깨닫고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야, 미안해. 성우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미란이가 사기꾼이었어. 투자금을 모두 가지고 사라졌어. 정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성우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이다. 어디 있어요? 모텔에. 집도 없고 돈도 없어서. 성우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다.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다.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했다. 일단 들어와요. 정희가 말했다. 아직 화는 났지만 남편을 길거리에 둘 수는 없었다. 성우가 새 집으로 왔을 때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았다. 정말 미안해. 성우가 정희에게 무릎을 꿇었다. 정희는 그런 성우를 보며 더 슬퍼졌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성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성우와 함께 좁은 원룸에서 잠을 잤다. 예전 집의 침실 크기만한 방이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우니 숨이 막혔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살아야 했다. 성우와 함께든 혼자든. 일주일 후 정희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소개받은 곳이었다. 변호사는 중년 여성으로 친절하게 정희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니셨군요. 변호사가 말했다. 집이 남편 단독 명의여서 법적으로는 남편이 혼자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40년을 함께 모은 집인데 법적으로는 성우 혼자 것이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부인이 집 구입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제가 교사 월급으로 생활비를 대고 남편 월급으로 집을 샀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미 집이 팔린 상황이라.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늦었다는 뜻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희가 물었다. 비록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첫째,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희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셋째, 중요한 서류는 함께 보관하세요. 특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성우에게 모든 걸 맡겨뒀던 것이 실수였다. 그리고 만약 이상한 징조를 발견하면 즉시 재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그게 뭐예요? 법원에서 재산처분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팔 수 없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아쉬웠다. 미리 알았다면 집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정희는 시민센터로 갔다. 노인 대상 재산관리 교육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강의실에는 정희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강사는 젊은 변호사였다. 요즘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말했다. 특히 투자 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가 많아요. 몇 달 만에 몇 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건 대부분 사기예요. 정희는 성우와 미란의 일을 떠올렸다. 사기꾼들은 보통 지인을 통해 접근해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란도 성우의 거래처 출신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시간적 압박을 가해요.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하죠. 강사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자신의 경험과 비교했다. 모든 게 일치했다. 재산을 보호하려면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강사가 칠판에 글을 썼다. 첫째, 혼자 결정하지 말기.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둘째, 서류로 확인하기.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지 마세요. 셋째, 의심스러우면 신고하기. 1332번이나 112번으로 신고하세요. 정희는 이 내용들을 메모했다. 비록 자신에게는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강의가 끝난 후 정희는 다른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저는 아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줬는데 사기였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저희는 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 재산을 넘겨줬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다른 할아버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정희는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결심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석 달이 지났다. 정희는 좁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성우도 함께 살고 있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다. 성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말수도 적어지고 늘 우울해했다. 자신 때문에 정희가 고생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정희도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제는 체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앞으로를 생각해야 했다. 어느 날 정희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부동산 사기 예방에 대한 실제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것이었다. 정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강의 당일 복지관 강당에는 많은 노인들이 모였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정희가 인사를 하자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경험담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성우가 집을 판 경위부터 미란이라는 사기꾼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럴 수 있나 하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남편도 피해자였어요.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정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였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저처럼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대비하세요. 정희는 변호사에게 들었던 재산 보호 방법들을 설명했다. 첫째,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세요. 둘째, 등기부등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셋째, 중요한 서류는 따로 보관하세요. 청중들이 열심히 메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들과 이야기하세요. 정희의 강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질문도 많이 나왔다. 남편분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이제는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서로 의지할 사람은 우리뿐이니까요. 정희의 대답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 우리도 등기부등본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정희는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성우에게 강의 이야기를 했다. 고생했어. 성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해요. 앞으로를 생각해요. 정희가 성우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화는 났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었다. 며칠 후 정희는 시장을 가다가 예전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새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체념했다. 이제는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다시는 무조건 믿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재산만큼은 서류로 지킨다. 정희는 걸어가며 생각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록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경험과 지혜는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정희는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좁지만 따뜻한 집이었다. 그곳에서 성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다. 다만 조심할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되 재산만큼은 서리로 지키자. 그것이 정의가 70년 인생에서 얻은 교훈이었다. 화면에는 재산 보호를 위한 3가지 수칙이 나타났다. 첫째, 가족과 상의하기. 둘째, 서류로 확인하기. 셋째, 의심스러우면 신고하기. 112, 1332. 마지막 멘트가 흘러나왔다. 사랑도 믿음도 소중하지만 재산만큼은 서류로 지키십시오.